대의원으로서 있는 김태경입니다. 오랜만에 개최된 지난 5월 14일 13차, 14차 대의원회의에서 세개 안건은 1호 안건, 정비기반시설 이전 관련 가분할 척척업체 선정 기준의 건입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호 안건은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로 차입권, 3호 안건은 시공사 선정 계획서, 지침서, 계약서 포함 일체 심의권입니다. 이상 3개 안건이 조합적 의도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찬성 반대 거수 투표로서 말입니다. 특히 제3호 안건 시공사 선정 계획서를 살펴보면은 확정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보다도 못한 변경 지분제로서 확정 지분제가 아니므로 대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가 역부족으로 부결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조합원 여러분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추진위 시절에 업무 감사를 역임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근 3단지 조합과 우리 2단지 조합의 운영 실태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장 임기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2단지 조합장 임기는 종신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합장은 말하기를 조합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정망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오만불선한 도선적인 조합장이 아닙니까? 조합원 여러분. 맞습니다. 종신제 임기는 책임 있는 조합 운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입니다. 2단지 조합장은 오랜 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은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없는 홍보실장을 우리 2단지에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 2단지는 서울시 공공관리자 체제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홍보실장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급여는 10% 자동적으로 인상한다는 정관을 홍보하겠습니까? 퇴직금은 연간 월급의 150%를 지급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까? 2단지 조합장 임기는 종신제로 한다고 홍보하겠습니까? 처음 홍보이사 문제가 있을 때는 조합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이라 하였고 당사자 본인도 휴대폰 문자로서 봉사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설거머니 기본급이 250만원, 상여급이 400% 등 1년에 5천만원 가까운 조합원들이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2단지가 어디 실업자 구제소입니까? 3단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작년에 조합원들 요구대로 임기제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단지는 2단지보다도 20세대 적은 2580세대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장과 여직원 두 사람이 지금까지 조합 운영을 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100%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현대대림 컨소시엄에서 단독으로 시공사로 선정하고 도급제에서 확정 지분제로 변경하는데 조합원 총회에서 성공리에 가게 됐습니다. 3단지는 운영비 인건비를 보면은 두 사람이 연간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단지는 조합장, 총무이사, 여직원, 홍보실장, 사연의 인건비만 연 3억이나 되면서 아직까지도 시공사 선정을 못하고 조합원들 요구는 완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도 안건마다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안건에 있어서 찬성 반대 거스로도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 운영을 한다면 하면은 재건축이 반듯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왕적인 조합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왕간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 차입금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조합은 차입금 부담금이 37억에 월 이자 1,600원이라고 회계감사가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삽입 지혜소에서 5억, 토코마에서 4억, 그러면 46억이고 이번에 4억 원을 연 6%로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52억 원이 조합원 차입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조합 운영비를 차입할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비 인건비를 지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건비만이라도 전략하는 차원에서 3단지처럼 조합 운영인을 축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은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지킴이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옳다고 판단되어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대자산 지킴이 대표자이신 유재한 포청령님은 그동안 조합처로부터 12건의 고소를 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대자산 지킴이 대표로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자산 평가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표청장님을 비롯한 지킴이 운영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큰소는 반대하고 단독 입찰을 원합니다. 특히 과천 6단지처럼 확정 지분제를 관철하고 바른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장 임기를 수행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룩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공사 총회는 축제 분위기에서 구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리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두서없는 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대행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익 12차 대표로서 김상경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익 12차에 살고 있는 조합원 김상경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자주 서게 된 동기는
조합장이나 임원이 또는 대의원들이 우리 조합원들의 그 이익에 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저희가 2002년도에 확정지분, 무상지분제로 확정지분제로 사업방식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엉뚱한 공사 내역 확정지분제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한 문장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킴이 쪽에서 630명이라는 인원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해가지고 확정지분제를 해달라고 탄원서도 내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 630명 인원이 한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에 창립 총회 시 조합원 전체가 전체 회의에서 다 확정지분제로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의원들이 또 번복해가지고 조합장이 번복해가지고 지금 공사 내역 확정지분제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을 써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상 확정지분제라는 것은 설계 변경이나 또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되더라도 지분율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주는 그 지분율을 확정짓는 겁니다. 어떤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150%니 또는 뭐 130%니 140%니 이런 무상 확정 지분이 결정이 되면은 어떤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준다는 그런 내용이 무상 확정 지분제입니다. 지금 그 조합에서 입찰 제안서를 보면은 공사 내역 확정 지분제를 해놓고 계약서 내용을 훑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가 상승 요인, 수량 변경, 기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설계 변경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우리 조합에서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보고 이것은 도급제이고 내용은 변동지분제이다 라고 의견서를 강동구청에다도 보낸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제가 그 공문을 여러 번 한데 증거자료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단지 외부 공사인 지하철 연계 이설 공사, 또 연역교 공사, 연역교 공사라는 거는 지금 이쪽 단지하고 이쪽 단지 나눠져 있는 이 도로 사이에 교량을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연계 이설 공사라는 거는 이 안쪽에 지금 그 상가가 생기게 되면은 상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입니다. 그 다음 도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도로 조성하고 공원 지역의 공원 공사비 이걸 지금 250억으로 책정해놓고 지분율을 계산하라고 지금 입찰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설계된 상태에서 이게 250억이 될지 또 1000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도급제 공사 내역 확정 지분제의 방식은 엄청난 조합원의 재산 손실이 예상되므로 우리는 확정 지분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는 또 후속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발생될 것입니다. 저는 건설 행정 분야와 또한 공사 감리단장으로서 15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설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 설계에서의 부실함, 물가의 상승률 적용,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는 우리 조합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수십 년간 이런 걸 다뤄왔지만 어떻게 이 설계 변경이 발생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이번 입찰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적에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무상 확정 지분율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저 같으면은 약 150% 이상은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건설 현장이나 또는 감리단장으로 전국을 수십 년간 다녀봤습니다. 저희 이 고덕지구, 이 지역은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만 경천북도, 또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쪽에 아주 교통이 편리한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이 한강 바로 옆에 인접해서 그린벨트 또는 군사보호시설지역, 또 야산이 많이 운집한 그야말로 청정 무공의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제2의 강남권이 되지 않겠나,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강남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희망은 시공사에서 과연 입찰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적에 지금 현재 공사 내역 확정 지분제는 변동제이고 도급제이지만은 시공사에서 우리는 무상 지분율 150% 확정 지분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좋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조합장 또는 임원, 대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접한다면은 기꺼이 무상 확정 지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시공사들에게 그런 제안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과천 6단지 같은 경우에 확정 지분제 150.3%인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정 지분제를 하겠다, 우리는 무상 지분제 150%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하든 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든 용적률이 변경이 되든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우리는 무상 확정 지분율 150%를 조합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겠습니까? 이런 제안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천 6단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우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고독시형 도급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독시형 19평 소유자가 대지 지분이 얼마인가 하면은 25.7평입니다. 애시당초에 조합과 시공사에서 19평 소유자인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말하기를 34평을 무상 지분으로 받고 환급금으로 8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초에 관리처분 총회 시에 나타난 것을 보면 19평 소유자가 34평으로 입주할 경우 8천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고 8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조합장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장이 또 다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7억이 소요되는데 14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이 건과 같이 하여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추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은 절대 조합에 믿고 쏙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저희 여기 몇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우리하고 같이 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좀 널리 좀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저도 사실 여러 번 그전에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진실인지 이걸 알고 우리가 뭉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쪽 귀로 듣고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한테도 알려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재산 손실을 강탈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입찰 제안서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앞서서 현재 우리 입찰 제안서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 제안서 잘못된 점, 또 앞으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고독시형 아파트, 또 과천 6단지에서 150%, 150.3% 무상 확정 지분율을 GS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지를 이 시간 이후 끝나서 돌아가시더라도 많이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로키입니다. 며칠 전에 나와서 얘기를 다 해서 별다르게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도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누구보다도 재건축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라서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저하고 의견이 좀 맞질 않았는데 그건 각자의 선택의 몫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셨던 분 중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공사청에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 앞으로는 분양가가 하락을 하고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데 그분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2단지의 사업성이 소위 말하는 건설사들이 1년에 건설사마다 맨날 이제 도급순위라는 게 있어요. 1군 건설사, 2군 건설사, 3군 건설사 이렇게 도급순위로 해서 매출액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게 있어요. 2011년도 1등이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 순수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주택공사 쪽으로 1등 했을 때 수주금액이 1조 원이 좀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만 해도, 우리 하나만 걔네가 수주를 해도, 또 제가 현대건설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현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 현대 되게 싫어해요. 어떤 건설사가 되든 저희 하나만 수주를 해도 도급순위 1위는 따놓은 거예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저희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즘 지킴이는 무슨 건설사, 부동산 측은 무슨 건설사, 조합은 무슨 건설사, 이게 배후에서 접촉을 하네 어쩌네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누가 됐든 자꾸 소위 말하는 찝적된다면 그건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서 우리 2단지를 잡아면 먹고 싶어서 지금 달려드는 건데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자기네들한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판단이 돼요. 자꾸 그렇게 자기네들이 저희들 간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정말 조합에서 내밀은 입찰 지침서하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 2단지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 이상한 확정지 문제가 아닌 앞에 어떤 어미도 다른 그리 붙지 않는 그냥 순수한 확정지 문제로 우리한테 와준다면 저는 정말 땡큐죠. 여러분들도 땡큐일 거고. 지금 저희 2단지가 참 많이 힘든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거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끌고 가서 내가 재건축해서 새 집에서 꼭 살아볼까. 저는 후자 쪽인데, 후자 쪽이긴 하지만 저도 집이 부자도 아니고 누가 밀어줄 능력도 없고 저와 집사람 맞벌이를 해가면서 빚 갚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조합에서 내민 지침서 이대로 시공사 선정총회가 통과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건설사가 선정이 된다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욕먹을지 몰라도 저는 집 팔고 나갑니다. 왜? 하우스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2단지 조합원 중에 과반수는 아닌 한 50%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 세대, 전 조합원들 죄송스럽지만 등기부등본을 다 직접 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 부채 얼마씩 있는지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나중에 폭탄 맞으셔서 내 집을 내놨는데, 내 땅을 내놨는데 돈 내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면 못 들어가신 분이 태반일 거예요. 왜? 저는 40대니까 어떻게 돈 벌어서 빚내서라도 어떻게 대출 받아서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지만 2단지 조합원의 거의 대다수가 소위 경제력이 많이 현저히 저희 세대보다 많이 좀 떨어지시는 고연령층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과연 1억, 2억 이런 식으로 추가 분담금 내고 들어가실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내 집 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쫓겨나서 그 돈으로 16평형 한 5억 받아서 5억에 팔아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집을 사느냐. 수도권 내에서는 못 삽니다. 저쪽 강북에 가시면 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강북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강동, 특히 고덕
명일동, 상일동 이쪽 비교가 안 됩니다. 그쪽하고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거기 가서 전세 사실 겁니까? 전 때려주기도 못 삽니다. 저희 집김이 자주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조합에다가 건설사에다 몇 억 퍼줄 돈 있으면 추가 분담금 내줄 돈 있으면 길거리에 뿌리신다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거 뿌리실 때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 같아도 조합에 돈 못 퍼줍니다. 건설사에 돈 못 퍼줍니다. 선택 정말 신중히 하셔서 이번 시공사 선정총회 집찰 결과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여기 지금 건설사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다면 정말 바라올 건데 우리 2단지 조합원들이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건설사 귀사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이익만 남기시고 저희한테 부담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 한 채에 있는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조합원들이에요. 저희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저희 목숨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시공사 선정총회 꼭 무사히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용 기반시설 건설 비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가 빠졌다 그러는데 설계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메인 도로가 10m 백을 그런 백 문제가 기반시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상가 연계공사 길이는 41m, 깊이는 11m입니다. 그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가 그 지하철 연계도로 연계 그 입입로 이것은 다음 모임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주공 2단지 주택 정비사 고도 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대지 면적은 총 74,608평입니다. 전기 기반시설 순 부담률 즉 기본 체납 비율은 13.1%로 9,773평을 서울시에 기부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메인도로 10m 후퇴에 따른 지하시설물 이설 비용, 우선한 방향, 우회도로 비용 600평입니다. 3위 김씨 아파트 대지 보호 조서 비용, 이러한 비용을 부정법에서는 어떻게 명시가 됐냐면 시장 분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 임시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원 등 전기기반시설은 우리 조합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는 전기 기반시설을 서울시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도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뭉치면 단독 경쟁 입찰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